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이제 5대 대형 무기 사업이 백지화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5개 사업 기사를 많이 썼거든요. 이걸 주제로 좀 정해봤습니다. 아파치 가디언이 이제 36대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었는데 네. 이게 그러면 백지화가 되는 건가요? 원래 이 아파치 가디언 36대를 이제 추가 도입하려고 했던 거는 최초 계획 대수는 48대였어요. 왜 그럼 48대였냐? 단시간 내에 평양을 빨리 점령해야 된다. 공중 엄호를 그럼 뭐가 해줄 거냐? 그래서 사실 이제 아파치 도입이 거의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업 타당성부터 해보니까 굳이 후방에는 이게 아파치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36대로 줄었거든요. 근데 최근 이 백지화 얘기가 나오게 되는 배경은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아파치가 사업 예산이 3조 3천억이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4조 돈이 되버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하면 이게 나중에 감사받을 수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 그런 문제가 사실 점점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제작사인 보잉도 문제를 좀 심각하게 여겨서 지난달에 이제 그 아파치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했었어요. 근데 해도 사실 지금 이게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이제 군 당국 입장에서는 좀 추후의 상황을 보자,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왔잖아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아파치 구입과 관련돼서 좀 약간 미묘한 뭔가 그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 같은 경우 지금 우려되는 게 이제 뭐 방위비 분담금 많이 내라, 그다음에 뭐 주한미군 빼겠다, 뭐 이런 얘기 분명히 이제 들고 나올 거라, 달래는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제 무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아파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뭐 그렇게 따져 보면 백지화는 아닌 것 같다. 그게 만약에 이제 도입될 경우에 우리 전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통하면서 이제 워낙 그 전장의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아파치를 왜 사냐, 사주는 차라리 드론을 왕창 사는 게 낫지 않냐. 근데 이제 드론이 이게 마치 우크라이나 전통에서 만능처럼 나오는데 딱히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향후에 이런 대드론 장비들, 이제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다 이제 깔리는 상황에 오면 드론이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위세를 떨칠 수 있느냐. 이제 아파치 같은 공격 헬기들이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파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전차를 거의 뭐 한 번에 18대 이상 격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최근에 이제 드론 요격도 이 아파치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 하마스 때도 드론 요격하는 데 사용이 됐고, 우리도 사실 그런 임무를 맡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그래도 필요하다. 다만 이제 대수를 36대로 갈 거냐, 아니면 좀 줄여서 갈 거냐, 예산에 맞춰서. 그거는 좀 판단을 해봐야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해군의 꿈이 경항공모함 대신에 네. 무인전력 지휘함 대체에 대해서 좀 이 부분도 좀 백지화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경항공모함은 사실상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백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22년도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인수위가 생겼고, 그때 이제 방위사업청이 경항공모함을 보고를 했어요. 제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정치인인데, 그분이 한 말씀 하셨거든요. 거기서 다음에 하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게 스톱이 돼버렸어요. 21년도에 이제 해양 방산 전시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쇼킹을 했었죠. 왜냐면 HD 현대중공업이 KF-21 보람의 그 이제 항공모함 함재기용으로 만든 모형으로 해가지고 공개를 했었거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23년도 맞았을 때 이제 KF-21을 탑재한 이제 좀 7만 톤급 항공모함 모형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요. KF-21을 지금 이제 KF-21은 잘 보시면 공군용이에요. 근데 해군용으로 바꾸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해상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수에 견딜 수 있게끔 기체를 좀 다시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날개도 접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개발비도 사실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또 한 가지로는 KF-21은 이제 수직이 착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항공모함들 보면 이제 캐터펄트라 해서 이제 전투기를 쏴서 올리는 방식을 쓰거든요. 지금 이제 증기 캐터펄트는 더 이상 이제 안 만들어요. 왜냐면 미국이 이제 전자기 레일 방식으로 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영어로 이제 이마스라고 그러는데 이 이마스도 가격이 되게 비싸요. 이마스 하나 넣는데 1조 원 이상 들어가요.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23년 마덱스 이후로 항공모함 얘기가 안 나왔었어요. 사실상. 다음 수준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못한다 그거고 그 진보와 보수 이 정치색을 가진 사람들이 항공모함을 보는 그 시야가 굉장히 틀려요. 그 보수 쪽은 항공모함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대신에 핵잠수함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많고 진보 쪽의 입장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대해서 국방력을 건설을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항공모함으로 보는 거죠. 근데 핵잠수함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많다 보니 경항공모함은 자연스럽게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듣도 법도 아닌 상황이 됐죠, 결론적으로. 예. 제가 봤을 때 이제 해군이 약간 머리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 이제 그 제너럴 아토믹사의 무슨 무인기를 독도함에서 하는 실험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항공모함의 꿈은 버리지 않았지만 약간 이제 명칭을 바꾼 거죠. 무인기랑 예를 들어서 무인 수상선 아니면 무인 잠수정 이런 걸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종의 항공모함을 만들고 싶다. 컨셉을 바꾼 거죠. 이 경항공모함도 죽었다고 보진 않아요. 국방 전략을 다시 짰을 때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해군의 전력 사기에 좀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해군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해군은 배를 운용하고 이걸로 싸우는 항해과가 중심이에요. 근데 이 항해과 사람들의 꿈은 잠수함은 아니에요. 항공모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아마. 이 꿈이 꺼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할 것 같다. 그리고 항공모함에 대한 불신은 뭐 조금 지금은 수그러들었지만 또 언젠가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합동 화력함을 포기하고 구축함 미사일을 늘리기로 했는데 네. 이 부분도 좀 뭔가 그러니까 합동 화력함은 나왔을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그 첫 번째 문제가 이 한 척의 배에 우리 뭐 현무 2 뭐 이런 4 뭐 5 뭐 이런 거를 잔뜩 싣고 바다에서 떠다니겠다. 이 문제가 만약에 그러면 이 배가 적의 공격을 받으면 한 번에 수십 발 혹은 수백 발의 미사일이 그냥 다 폭발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존성 문제가 가장 컸어요. 사실 다른 나라 해군 함정들에 비해서도 이 수직 발사관 수가 적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더 많은 무장을 이제 싣겠다라고 방향을 튼 것 같고 KDDX도 사실 이제 거기에 뭐 함대지 탄도미사일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미사일 탑재할 예정이에요. 대신에 차라리 KDX 척수를 좀 늘리자. 예를 들어 지금 이제 6척인데 원래 합동화력함이 3척이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KDX를 지금 6척에서 9척으로 늘리든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1, 2, 3함대 동해, 서해, 남해 지역 함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군은. 문제가 이제 거기 기함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인데 이게 사실 이제 건조된 지 거의 이제 30년, 40년 다 돼가요. 교체 시기가 이제 조만간 올 것 같은데 오히려 KDDX를 더 뽑아서 지역 함대 기함으로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공군의 합동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도 어떤 일로 됐다고요? 이 사업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합동 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는 주임무가 그럽니다. 지상에 있는 적군의 동태를 살피고 그 안에서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공군이 지금 이제 다 퇴역을 했는데 운용 중이었던 게 이제 조인트 스타즈라고 그 항공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공군만의 사업이 아니에요. 육군도 왜냐면 그 안에 이제 지상을 보면서 육군 부대들을 이제 지휘 통제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육군도 타야 돼요. 근데 이 사업에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뭐냐면 육군 생각에는 내가 왜 이 사업을 통제해야 돼? 이거 안 해도 우린 다른 게 많은데. 지금 이제 카이에서 하고 있는 차기 군단 뭐 무인기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육군도 상당히 많은 무인기들을 좀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거 있으면 굳이 우리가 여기 타서 얘네랑 같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군은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공군이 더 이상 사업을 안 해요 이거를. 왜냐 무인기도 지금 발전을 하고 있죠. 지금 적외도 정찰위성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뭐 안 되면은 진짜 민간업체 위성들도 지금 정찰위성들도 서브미터급이 나와요 요새는. 1m 이하짜리 해상도 가진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를 받아서 요즘 인공지능이 다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럼 적군이 이동하는 것도 다 분석해주고 차량도 이게 뭐고 다 분석을 해줘. 할 일이 없는 거죠. 굳이 해야 되나?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백지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우주에 미쳐 있어요 한마디로. 계속 정찰위성 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사유효 사업품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적외도 정찰위성, 뭐 적외도 통신위성, 그러니까 육해공군이 다 지금 우주에 미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가기가 힘들죠 이게. 고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 네.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주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볼 때 반반인 것 같아요. 무인기 반, 우주 반 이렇게 가지 않을까. 어쨌든 굉장히 대형 무기들인데 네. 백지화가 됨으로써 우리 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옛날처럼 전력 증강에 국방비가 오른다고 해도 돈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결국 돈이 문제네요. 돈이 문제예요. 5대 사업들 다 더해보면 한 10조 이상이에요 다.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대한민국 국방에 큰 힘이 됩니다.